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 기본 수칙을 강조해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윤두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3조에서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는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생활 폐기물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원 재활용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울산 교육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우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결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7만 2,642톤 대비 2016년에는 42만 9,139톤으로 14.5% 증가하였고 폐기물 재활용량은 2010년 30만 9,708톤에서 2016년 36만 3,800톤으로 17.4%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은 평균 83.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발생량 대비 1단계 분리 배출을 통한 재활용 업체로의 폐기물 반입량을 의미하여
분리 배출된 폐기물은 별도 선별 작업을 통해 재활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실제 선별량 대비 재활용률은 비닐의 경우 70%, 플라스틱의 경우 54%이며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보다 각각 14.8%포인트, 13.8%포인트 낮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선별량 대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 단계에서부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 전 과정 순환 이용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단계별 맞춤형 자원 순환 교육 및 자유학기 등과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에 대한 교육 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되며 향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자원 재활용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유학년제, 학생동아리 등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 교육을 기후위기 대응, 환경생태 교육이나 체험 중심의 실천적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효성이 있는 자원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에 대한 생태환경 교육의 강화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P4G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2017년 발표된 기상청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울산 또한 기후변화의 여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했으며 이는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 생태 환경교육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환경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생태환경 교육이 추진되리라 기대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 우리 환경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뭐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5조의 교육의 실시 부분을 좀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시간 이상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인 부분의 조례들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 기자입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은 아주 이제 오르신 지적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만큼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이제 당연 그게 아닐 때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 학교가 그만큼 모든 교육을 전부 다 챙겨서 하기에는 예.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또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리 배치를 할 수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 과정을 학교의 자율성을 어쨌든 줘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조례만 어느 정도 만들어져도 학교가 이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정규 교과 과정이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할애를 시켜서 편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 아닐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전에 조례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얘기가 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조례만 오죽선을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례가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 네.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4조의 기본 계획을 좀 한번 보실래요? 네. 자원 재활용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 보니까 제가 비용 추계 부분을 좀 봤거든요. 네.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비용은 경미해서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연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250개 우리가 학교 정도가 지금 있잖아요. 초중 고등학교가 거기에 뭐 어떻게 시간 강사라든지 전문인들을 배치를 시켜갖고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교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네. 교사들을 네. 작년에 이제 환경교육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네.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우리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학교는 이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또는 소비를 이제 아끼는 어떤 경제 활동을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것 쪽에 어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뒀을 때 어떤 것이 이제 이익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이제 교육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전부 다 외국 강사를 들어가서 만일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의 연계성이 사실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요.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 강사를 채용을 해갖고 안에 이렇게 강의를 시키는 이런 행태는 사실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의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과정에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생태교육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조례들은 좀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아니면 학교에 정기적인 요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계시다면 우리 밖에서 외부 강사를 좀 쇼핑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 가서 헬프데스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 교사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자질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학교에만 던져나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이제 감안해서 예. 사실은 지난번 이제 그 학교 특박 생태 특박 교육 조례 하실 때도 윤덕근 의원님께서 그런 이제 강사 목록까지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겠다고도 하셨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교 안내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학교가 선택해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교육국장님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의원들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권장사항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추진 계획을 좀 같이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병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김시현 부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계 의원님 요 먼저 하고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종섭 의원님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동경님 양해 구하고 먼저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일대를 좀 돌았거든요. 변경 일대를.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뭐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 국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분리 배출하는 봉지를 뜯어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버린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연습장, 철 감아 있는 연습장을 그냥 버려요. 이름, 전화번호, 이름, 학번, 초등학교 이름까지 다 써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배. 아이들이 택배 많이 이렇게 배송하잖아요. 그러면 이 택 같은 거는 안 떼요. 그리고 박스나 스카치 테이프를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어른분들은 사실상 뭐 다른 방향으로 좀 떼고 이렇게 해서 좀 누가 버렸는지 모르게끔 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필요성을 어제로서 너무 공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실시에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봉사자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아이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2차적, 3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 내에서 먼저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은 실시한다라고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조례가 너무 갑작스럽게 또는 좀 워밍업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 공표일을 조금 더 늦춰서 그 지금 워밍업의 기간을 좀 가진 다음에 시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시현 의원님,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 지금 주신 말씀은 그 교육 시간을 의무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네. 저도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자원 재활용 교육을 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유선으로 전화로 이걸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 편성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정책을 담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사를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한간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개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화로 유선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조문 안에 있는 이 2시간인데요. 저희들도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는데 방금 정 기자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의무 사항으로 부과되는 것이 그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자율적인 학교의 운영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 기자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도 학교의 상황은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조례가 강행이 되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학교의 장애 업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업무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의원님 제가 네. 좀 답변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제 그러니까 교과 외에 현재 국어, 수학, 뭐 사회과학 뭐 이런 교과 외에 그걸 범교과라는 이름으로 성교육 15시간 뭐 그다음에 무슨 교육 몇 시간 하고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시간이 17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창의적 그 재량 활동 시간에 이것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뭐 독도 교육이니 뭐 이런 또 그런 부가적인 교육들이 다른 교육은 말씀 주실 필요 굉장히 없고 이제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고 자원 있고 재활용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김시연 의원님 부인장 말씀대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교육인 거는 정말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의무를 부과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그 필요한 교육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학교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그러면 공표일로부터 바로 실행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하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같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실제로 그거를 학교에다가 강제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런 수업 시설들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줄 만큼 그러니까 학교의 하는 거는 장애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그 번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외라는 것이 이제 번외로 들어가는 수업 시수가 너무 지금만 해도 너무 그 강제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지정되는 이런 것들을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으로 펼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번외로 교육 매년 2시간 외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2시간 외라는 게 아니고 이 2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시간이 만약에 어렵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 대안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이 제가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환경교육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생태 특박교육도 이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이런 환경교육이 전체 이것을 사실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조례를 이전에 만들지 않아도 교육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네, 환경교육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제 하위 이런 조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학교에 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학교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금방 이제 김시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마음껏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버려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걸 버린 게 아니고 분리 배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분리 배출도 잘 안 되지만 사실
사실은 쓸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버리는 경우도 이제 자원이 넘치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저도 학교에 있을 때도 이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었고 이런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열심히 이제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나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의미들이 충분히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제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과 확립을 이제 위해서 학생들의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제정안을 존경하는 윤덕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그때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 재활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일선 학교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교사님들의 연수를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 재활용을 들고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 주무관님들이 그 보관실에 넣기 전에 마무리 작업을 그분들이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는 주무관님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게, 각 교실에서 이게 나오면 분리수거가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대요. 주무관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들고 오면 결론은 자기가 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학교의 그 비품들하고 이 재활용품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같이 넣는 경우들이 많대요. 이제 보관실에, 창고에. 근데 그 재활용을 넣는 이 창고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학교에서는 모호가로 이제 지어진 그 조립식으로 이제 지어진 건데, 좀 장소가 이제 협소한 곳도 있고 넓어서 비품하고 이제 같이 이용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 폐지 같은 것도 같이 넣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한번 해서 보관실이 협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또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걸 2시간씩 또 교사님들의 연수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부담을 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소 우유팩을 따로 갖고 가는 우유업체도 있지만 이걸 분리수거하고 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하나 패갖고 그 재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엎쳐갖고 보관실에다가 넣어놨다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오는 데가 부산에서도 오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곳에서 오는 학교마다 다 틀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일 만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좀 많아지면 15일 만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이 가정집처럼 일주일에 뭐 지역마다 화요일에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이렇긴 한데, 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서 좀 많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갖고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분리수거 이제 이거 수거하는 담당자가 학교마다 주무관이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뭐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쾌적한 지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율활동 수업을 이제 통한 교육과 청소 시간, 분리수거 지도, 학교 이제 행정실의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교 현장에 이제 부담을 이제 매우 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축약하면 지적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배출 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관들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분리배출을 해내는 이제 예를 들어 우유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이제 이 부분 세 가지 다 충분히 저희도 이제 동감을 하고 또 사실은 실제로 이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가서 충분히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부분은 윤덕근 의원님께서 이미 그 이게 통과가 6조에 되면 네, 정말 6조에 이제 이 폐기물 발생량이 이제 자꾸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다 무허가로 지금 컨테이너 박스나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거 부분 부분이 통과가 되면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상황. 이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그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시설가하고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설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학교마다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로 많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엄연히 따지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금방 그 판넬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난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 그런 곳이 허다해요.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시설가하고 이제 전문적인 거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시설가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주무관님들이 이런 걸 대부분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요새 주무관님들이 그런 거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러면 또 지금 책임감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은 있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대부분 마무리를 분명히 아니요. 이제 하죠. 아이들이 학교 그냥 창고 안에만 던져 놓는 거는 아닌 걸로 학교에 이제 제가 창고안에 갖다 넣어놓으면 예.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가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유팩은 조금 전에 이제 며칠간 쌓아둔다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날 그 우유를 넣는 업체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서 학교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제가 있는 걸로 그렇지는 알고 있습니다. 않는 같이 것이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 그 학교에 놔둘 곳이 없어서 학교가 이제 냉장고에 우유가 들어있는 거는 냉장고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난 것은 냉장고 옆에다가 비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유를 넣고 그다음에 갈 때 그 남은 저도 다 그렇게 가져갑니다.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일부 학교에서는 좀 모아놨다가 들고 가는 걸로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들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네. 전체적인 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그 부분도 그럼 한 번 더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학교는 없다고 지금 이제 파악을 해놨었는데 네.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예. 저는 조례에 적극 찬성하고 다른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비교과 교육 수업료 강제성 띄고 있는 게 170시간이 된다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교육받는 일수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업 일수는 191을 넘기면 되는데 네, 수업 일수는 190일 정도 되는데 지금 강제로 수업 시수가 만일에 네.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네. 연간 1088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088시간이 아마 지금 6학년 현재 수업 시수입니다. 네. 예. 170시간 정도가 강제로 지금 교과 외에 지금 더 추가로 되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자율성이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죠? 네네. 예. 그럼 하루에 지금 거의 1시간을 지금 번외 수업을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번외 수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주요 교과와 범 교과로 이제 구분을 해놓거든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70시간에 대해서 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떤 시간이 170시간이 되는지 네네.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170시간에 대한 어떤 시대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수업 실수를 계속 추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좀 약간 과거적인 어떤 그런 수업적인 것들은 배제시켜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부분들을 네. 이제 사실은 교육과정과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팀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조중동 교육법과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금방 이제 김선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아주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감님들 오시고 나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강제 규정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해야 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원활하게 그러니까 교과 수업 중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수업 시간에 하도록 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거의 지난 한 10년간 계속해서 교육 과정 담당자들하고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미 이제 이것이 자리 잡았거나 또는 정말 시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석들은 조중동 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얼마만큼 분석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또 김선미 의원님 지적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제성 띄는 수업 170시간에 대한 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어떤 그 수업인지. 170시간이라는 게 이제 전부 다 강제성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전에 분석을 해보니 범교과 학습에서 예. 이제 하라고 했던 수업 실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학교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전에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숫자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어쨌든 강제성 띄는 수업에 대한 실수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뭐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것들 구분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네, 예. 어쨌든 강제성 띄는 거는 자료가 있잖아,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업들. 이제 필수 교과, 범교과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니, 금방 필수 교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저희과에서 그거는 하지 않고 조중동 교육과의 교육과정 팀에서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우리 그래서 요구해 저희가 주십시오. 이거를 네,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네,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뭐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이 지금 환경 기후 위기 엄청나잖아요, 그죠? 탄소 제로 뭐 앞으로 탄소 배출되는 어떤 그런 공산품들 절대 뭐 사용하지 않겠다 국제에서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매년 2시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강제성 띄는 것들이 수입이 너무 많아서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시대는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고 그게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지금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죠? 아까 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근데 단지 이것 때문에 기존의 수업 때문에 얘를 못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네,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이게 아까도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이 예, 조례들이 잠시만요, 과장님. 만들어져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예, 잠깐만요. 제가 답변 시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뭐 그럴 수 자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게 많아서 이거 못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주십시오. 한번 보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민주시민 과장님 답변? 저희가 이제 그 환경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또 환경교육에 이 2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또 규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마다 우리가 이제 강제성을 두게 되면 다른 이제 수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 권장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충분히 뭐 인지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요 환경에 대해서는 좀 좋은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의미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학교에 부담이 좀 가중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지금 현황 학교별로 현황 파악이라든지 계획의 구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지금 시행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이 조금 더 그 내실 있는 그 구체성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좀 학교 현장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셔서 학교의 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좀 해보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교과 과정을 조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 아까 뭐 강제 뭐 수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강제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 그렇죠? 필수, 예, 의무, 그러니까 네, 의무일 맞습니다. 수 있는데 의무 시간. 강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강제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의원님들께 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오해를 제가 불러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저희가 강제하게 이제 하시니까 예. 조금 저희가 듣기가 조금 그래서 실제로 예. 조례를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한테 예. 검토할 기간을 주는데 예.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거를 분석해서 학교의 현황 파악까지 해갖고 갖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 장학사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런 현황 파악을 조례 답변하러 오면서 그 가져오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음 이해를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예, 해주시고 이해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간담회에서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마 그때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권장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없어도 지금 어느 환경 쪽에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의 필요성을 뭐 누구나 인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하자는 입장에서 조례를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취지를 좀 살리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 뭐 적극적인 좀 행정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고요. 학교 현장에 최대한 그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이제 순간 들었던 대안인데 조금 뭐 유튜브 형식이나 좀 재미있게 전문가들하고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윤덕권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지금 그 이제 정기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환경교육 조례가 있어서 조례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법이 있으면 기본법이 있으면 기본법 안에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과장님께서 그 환경교육 2시간 하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아까 답변이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교육 처리가 있어서 하위조례 안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이제 수업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자꾸 강조를 잠시만요. 하셔서 과장님. 네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진흥조례에 2시간 교육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 네, 할 수 주셨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조례에는 교육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환경교육진흥조례에는 사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기본 계획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기본 계획에 따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사업의 구체성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에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2시간을 교육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도 지금 잘못된 답변입니다. 예, 그 지적,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교육 과정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의 체험활동으로 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례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울산 교육청에 그 환경교육 조례가 발의되고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차성님 자료 왔습니까? 네. 위원회는 혹시 만드셨습니까? 환경교육자문위원회. 제가 자문위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요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이 자리에 답답을 드리기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네. 요 환경교육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하시는데,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자원재활용 이 조례에 관련된 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아마 말을 회의 석상이 하고 아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조례를- 발의의원과 지금 네. 사실 집행부와의 지금 이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 위원장님, 회의에는 제가- 좀 맞지 않는 네. 지금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네, 위원장님 제가 네. 발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환경교육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그 자원재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법 안에 특별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환경교육이 뭐 동물에 대한 그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 자원재활용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권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저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는 환경교육으로 하면 되겠네라고 했을 때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아까 김종섭 의원님 말씀에 아니, 이제 시간을 말씀을 하셔서 저와 얘기할 때 아까 환경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환경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겠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그러면 없습니다. 이거 네. 지금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죠. 그렇게 안 했었으면 기록석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말을 하다가 잘못했는지는 의원님 제가 말씀을 표현을 하다가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제가 지금도 여기 적어왔습니다. 윤덕근 의원님께서 환경조례에 이어서 생태특파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것도 여기 원고에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그러니까 자원재활용 과장님께서 지원조례를 계속 말씀 만드셔서 주시니까 아니 이거 지금 같은 내용 계속 나왔다는 김시현 거니까 부장님, 기록사고 그러면 확인해 어쨌든 보시죠. 좀 만약에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의견이 있으시니까 아니라는 정전 발언을 해주시고요. 네, 혹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정정을 좀 과장님 해주시고
회의를 정의 없이 좀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김시현 부의장님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과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감사 표시로 오히려 제가 여기에 원고에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 이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정교욱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이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한 거는 이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시현 부의장님 질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과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제가 아직 망치 안 쳤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윤두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5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직업 교육과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서는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 비율 단계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희망의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2.3%로 전국 13위의 수준으로 장애인 취업률이 저조하여 지역 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최근 장애인 고용 부담금 8억 2천여만 원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건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덕건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건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고용 촉진이 기대됨은 물론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와 함께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및 복지 향상 정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채용 관련돼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인원이 지금 저희가 지방 공무원들, 그다음에 초중등 교사들, 그러니까 교원들, 그리고 유치원 특수 쪽에 장애인 아마 채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몇 명 퍼센트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정준환입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지방 공무원은 4.19%입니다. 네네. 그리고 교원은 1.83%고요. 1.83. 예. 예, 합해서 2.18%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3.58%입니다. 3.58. 예. 전체 그럼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예.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2.18%. 2.18. 예, 예. 이게 의무 고용률이 지금 몇 프로죠? 3.4%입니다. 3.4죠. 예. 전체 포함해서 3.4 아닙니까? 울산은 지금 3.4%가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네. 3.4%에 조금 미달합니다. 미달합니까? 예.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3.4%가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퍼센트가. 장애인 고용률, 의무 고용률이 3.4%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3.4%가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3.4%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라는 페널티를 저희가 받게 돼 있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페널티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8억 작년분에 대해서 올해에 8억 2,4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페널티를 먹었다는 소리네, 그죠? 예. 저는 기사 찾아본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울산이 이제 한 번도 지금 페널티를 낸 적이 상반기까지는 없다고 제가 기사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 좀 떨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예. 기존에는 앞에는 뭐 이런 페널티,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올해 처음입니까? 예, 법에서 그동안에는 면제가 됐다가 작년분부터 아마 부담금을 부과한 거. 요거 한번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판단하는 그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경기도, 대전, 인천, 울산 이 네 곳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 그 부담금에 대한 페널티를 물린 적이 없다 하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무 고용률이 뒤에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답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법 적용이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유예가 됐었고요. 계속 유예가 된 겁니까? 예, 그럼 예. 퍼센트도 그냥 그거면 퍼센트 이상으로 늘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의무 고용률 3.4% 이상을 장애인 채용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고용률 자체는 미달이 됐었습니다. 계속 미달이 됐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유예가 되어 오다가 이제 법 적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제가 좀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기사를 아까 봤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총무과장님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약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 고용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있지만 뒤에 아까 6조 그 사망 보니까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 관련돼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조 사망. 찾으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혹시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시나 교육청에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육청 내에 조금 채용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일을 해볼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 문명권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지금도 저희 교육청 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이제 정규 시험을 거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 임의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우는 그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에 기간별로 그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뭐 연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애 학생이라기보다는 학생이 나오면 사회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연계를 해볼 수 있는 또 방법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 풀을 확보를 조금 할 것 같으면 또 주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받기 쉬운 곳에서 인력 풀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조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마다 지금 뽑고 있는 그 교육 공무직 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 비율을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일정 비율만큼은 그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장애인 대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저희들이 많이 열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울산이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 가지고 타 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고용 비율이 한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교원의 경우는 보면은 저희가 한 5등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봤을 때는 한 7등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에 해당되는 분, 이분은 3등 정도 되는 걸로 그러시면 저희 파악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그 스펙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 아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좀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자료 요청도 해주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고용하는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좀 높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에 대해서는 찬성을 제가 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장애인 취업 비율은 상당히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도 좀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단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고용이 되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도 교육청에서 2021년도 신규 교사와 신규 공무원의 장애인 취업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포방하는 울산 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장애인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 네, 총과장, 네, 총과장 정준환입니다. 정교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치들은 저희들이 청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뭐 앉아 계시면서 딴 거 보고 계시고 앞 밑에 보고 계시고 그러면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실 좀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우리 지병부 기관에서 오시면 그런 부분 좀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뭐 당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조에 보면 6조 4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의 진로 현황 관리,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현황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이장입니다. 작년 2020년 졸업생 171명 중에서 50% 정도가 전공과로
2년 과정 전공과로 진학을 했고요. 20% 정도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20% 정도는 내병변이나 중증이어서 취업이나 뭐 진학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학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 뭐 5명 정도가 취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공과 학생 3명이 취업을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울산장애인 체육회와 연계해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 취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숫자는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취업한 학생이든 또는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이든 사실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네네. 예, 그 일반 대학교랑은 또 좀 다르죠 성격이. 네, 예. 그런데 그 장애 학생들은 일반적인 그 비장애 학생들하고는 좀 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 후에 진학을 하든 또는 취업을 하든 그 관리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진로 현황 관리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제 관리할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졸업 후에도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어느 일정한 선까지 뭐 몇 년이라도 향후라도 취직 후에도 지금 현재 취직 후에 생기는 문제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그때도 뭐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통계나 이런 어떤 진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다시 고3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상담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졸업 후에 그냥 두지 마시었으면 이 개인정보라는 그런 말로 그냥 못합니다 하지는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개인정보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소습했었거든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청 겸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아까 뭐 학생들, 우리 그 장애인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또 연계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학교라든지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행복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교육청에 어떤 실습을 나오고 취업을 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그 메아리학교에서 메아리학교인가요? 태연학교인가요? 거기서 우리 C에 또 우리 바리스타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또 취업에 또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잘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업계구에도 장애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직업계구 학교하고 우리 각계 기관과의 그 취업 관련돼서 뭐 MOU 맺은 상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별로도 그 직업 담당관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도 본청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장애인 관련돼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MOU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면서 우리 그 학생들의 취업 장애인 학생들 취업 부분을 좀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뭐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님 한 말씀 들어보고 네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또 우리 고3 아이들 직업 재활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마음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육청이 지금 의무 고용 비율 3.4%를 아직 충족하고 있지 못한데 아마 이유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 고용 부담 금을 8억 이상 또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은 또 예산의 또 다른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의무 고용 비율을 좀 조속히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구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금 회의를 잠시 정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시에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감시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아까 이 조례를 아까 심의하기 그 전에도 이제 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 모셨지만 회의가 끝나지 않은데도 자리를 있어 가시고 되게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울산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존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봤을 때 또 청기 의원님 또 질의하시는 가운데 좀 이제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얘기를 좀 경청해 주셔야 될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물론 자료를 준비하고 그걸 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이런 예의와 존중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 가족들이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서 교체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송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21년 7월 5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 법령의 위헌 범위를 벗어난 규정, 교육 소유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 부과 등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 등에 대해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재개정 내용, 미반영 조문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 개정을 위해 안 제5조의 공유재산 심의의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해 등 긴급시 서면 심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법에서 정하는 심의사항 중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
제92조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정감 및 현황 공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법 시행령에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기간 기산일을 법 제21조에 따를 수 있도록 안 제18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시행령 제14조 및 제32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60조, 제60조 2에서는 법 시행령 제39조, 제81조, 제82조 개정에 따라 이자율 적용 방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유자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 제21조 2에서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수의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 허가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대부료의 요율에서는 공용과 공공용으로의 사용에 대한 주체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체화하고 인용조문 오류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토속 매각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에서는 건물 대비로 산출 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 2에서는 폐교활용법 제3조의 3과 관련하여 폐교를 무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에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3조의 공유재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비료 감액률을 최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63조에서는 감정평가 가능 업체를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용조문 오류 및 위반 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를 위해서 안 제4조에서는 제1, 2관서 및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군에 대한 금액 기준을 통일하고 안 제14조 및 제23조에서는 조항번호 누락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에서는 인용조문, 오류 부분 및 자치법규 위반 기준 위반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개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본 조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나 보조금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부패를 유발하는 조문은 없었고 서면 심의 조항의 경미한 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권고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공유재산 심의회의 민간위원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제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 제5조 및 제34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문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 부과 등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일정 면적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에도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위반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의 토속 채취료와 안 제33조의 건물 대부로 산출 기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상위 법령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7항에서 행정재산의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 등 교육시설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민원 제고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고 안 제33조 제3항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제명 오류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제4조 제1항 호 1호 호 다 목 및 같은 항 제2호 바목 중에 처분 단 군지역은 이제 2천만 원 이하라 그랬고 그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제 군하고 또 구군하고는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씩 이제 구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동일하게 했었고 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일권 개선과장 최종결입니다. 정기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울산의 경우에는 군 지역도 구 지역, 시내 지역과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재산의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군 지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와 군을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동산이라 해서 학교 산에서 이제 자연 활동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골 쪽에 보면 학교 바로 붙어갖고 이제 산이 있고 이래서 뭐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었지만 이제 산에서 이렇게 많이 자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울주군 소재의 초등학교가 이제 관리하는 교육청 자산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토지들을 이제 지금 좀 공개를 해서 좀 매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5조 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민간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고
이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인권 개선과장 최종결입니다. 정기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은 남녀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규정에 60%를 넘지 않겠다 하는 그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타 시도와 이제 좀 비슷하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제40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 2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조치를 잘 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대와 위법성을 해소하고 자 하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잘 시행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도 제4조 위임 사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2천만 원 이하 전에 수정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5천만 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이걸 들여다본다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걱정이 되냐면 군 지역은 그러니까 남구나 어떤 그런 이제 중심가 지역보다 재산의 가치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군에서는 위임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라서 위임할 수 있지만 구에서는 똑같은 사무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 버림으로 평가 금액이 뭐 토지나 다른 건물 같은 거 이럴 때 그럼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생길 수 있죠.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시내 일부 지역은 어떤 지가라든지 이런 네. 상황에 따라서 군 지역과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학교 때문에 그것도 예외 규정을 두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단계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같이 두는데 여기 보면 뭐 공작물이나 임목주기나 또는 뭐 건물 등등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이하를 나눠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구에서는 좀 더 군에 가면은 이걸 굳이 이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위임해도 될 것을 구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다음에는 달라질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다른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6조 항요. 다만 위원장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전에 저희들이 티타임 가지면서도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 서면 심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생길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재해 등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충분히 남용될 수 있고 오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괜찮다면 이 조문의 새로운 부분을 삭제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네, 교육인권 과장 최종길입니다. 김선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면 질문, 서면 심의 요건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컨설팅에서
요 서면 심사 부분은 조문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서면 심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보면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서면 심사 부분은 저희들 따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면 심의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회의를 집합해서 회의하는 것을 정해놓고 다만 집합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조문에서는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각종 위원회 설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의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 네, 방금 수정. 예. 네, 김선미 의원님,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 김선미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6조 3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네, 사유는 네,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 심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는데 제청하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선익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권 행정국장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께서 그 수정 제안하신 그 조문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 삭제하는데 저희들 동의합니다. 네,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고문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송근호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해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가정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담은 서로 나누고 위기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은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의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2조 제5호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정의를 교육재난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에 따른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결손에 대해 교육적 회복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5조 제4호를 신설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의 정의 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 생활 행복도가 전년 대비 낮아지고 학습 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등교 수업의 축소, 거리두기로 인한 학생 간 소통 유대감 및 정서와 사회성 함량 기회 부족 등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각종 결손에 대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본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각종 교육적 결손에 대한 교육회복 차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한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자체, 타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습 결손 회복,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활동, 취업 진로의 어려움 해소,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교육 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송근호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근호 위원장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일상생활 회복 등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학교 순회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운영하였으며 등교 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자료 제공과 학생의 감염에 대한 불안, 확진자나 격리자가 갖게 되는 낙인감 등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상담 등의 정신건강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일상생활 회복과 심리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창경 의원님. 지금 타 지역에도 보니까 한 11곳 정도가 조례가 통과가 되었던데요. 먼저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조례안의 제정을 할 경우에는 여야를 이제 구분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로 소통과 공감을 좀 하면 좀 더 나은 조례안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 조례안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을 이제 더 지급하자 하는 명분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금은 좀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이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 발의를 하시는 것 같는데, 내년이면 바로 이제 선거도 좀 치러지고 한데 이런 좀 민감한 시기 때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노고에 마음을 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독지가와의 주선을 좀 하는 것도 괜찮고, 본의원은 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기업을 하시거나 뭐 독지가들을 이제 연계해 주는 방법,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제 나름대로 본의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하신 우리 의원님께도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기는 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과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좀 일을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발의하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재난의 발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화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지금 현재 재난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의 어떤 금전적 혜택을 주는 차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라도 학습 결손이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피해가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네. 우선은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실 어떤 동의 절차, 또 좀 조례에 대한 설명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집행부와 이제 사실 말하면 저는 이제 3차 교육재난지원금 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과 이 조례에 관련된 또 뭐 좀 논의를 하는 시간이 좀 되게 촉박했고요.
이제 조례를 이제 완성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실 이제 지금 7월 임시회가 끝나면 8월에 임시회가 없고 이제 9월에 다시 또 임시회가 열려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 봐서 이제 사실 말하면 이제 좀 그 우리 조례 제출 만료 시간과 사실 시간 촉박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못 구했다는 점은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우리 뭐 교육위원회에서 늘 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좀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급한 사안이었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분명히 이거는 교육청 내에서 함께 고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정말 큽니다. 네. 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저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들과 적극 그 소통도 하고 말씀을 좀 또 자문도 듣고 그런 절차를 좀 거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